오늘 낭독할 책은 고전의 고전입니다. 지은이 김규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굳게 믿습니다. 20여 년 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지금은 회사원, 유튜버, 작가, 강사라는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며 스스로를 하이브리드 휴먼이라 부릅니다. 네, 낭독해 볼게요. 네, 이렇게 사인도 해주셨어요. 저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셨는데, 네, 신유아님, 당신은 위대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책을 낭독을 할 때는 목차를 소개해드려요. 오늘은 작가님께서 직접 책을 보내주셔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워밍업, 나와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2장, 라운드 1, 가드, 공격 받아보기. 라운드 2, 어그레시브, 적극적인 공격. 라운드 3, 사이드 스텝, 조심스러운 공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제 1장, 워밍업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와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삶이 좀 더 나아질 방법을 찾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승부를 겨룰 것입니다. 경기 종목은 복싱입니다. 먼저 복싱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개 들지 마라. 선수는 항상 글러브 뒤에 얼굴을 감추고 고개를 숙인 채 상대를 주시합니다. 턱을 가격당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 결국 턱을 맞고 쓰러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났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돌아다닌 것은 위험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입 조심해라. 선수는 경기 중에 안면 보호를 위해 마우스피스를 착용합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곳은 턱입니다. 입을 벌린 채로 턱을 가격당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경기 내내 이를 악물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늘 진지한 모습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마우스피스는 욕하지 말라고 착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맞다 보면 욕할지도 모르니까 꽉 물고 있으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입조심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듯 작은 보호구 하나에서도 인생을 발견합니다. 3. 배려하라. 복싱 글러브는 착용하고 있는 선수의 손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용 글러브는 찢어지기 쉬운 비닐 소재가 아닌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것을 착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러브는 선수 자신을 보호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정반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원시적인 방식으로 주먹을 주고받는 경기에서조차 상대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겸손과 조심성, 배려라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잘 버무려진 복싱이 직장과의 경기 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복싱 용어, 챌린저, 도전자, 복싱 링, 6.1m의 정사각형 바닥과 테두리를 두른 3단의 로프로 구성된다. 라운드 게임에 따라 시간과 횟수는 다르다. 보통은 3에서 15회, 라운드 3분, 휴식 1분. KO, 선수가 링에 쓰러져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 챌린저, 나를 알아보자.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것이고 사업가라면 직접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돈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넉넉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 월급은 사이버머니,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부터 전혀 모르고 스쳐 지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이 모든 만남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잘 참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이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너무 슬퍼서 생략합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집을 나섭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직장에 도착해 비슷한 처지의 인간들과 만납니다. 서로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사이 종일 업무에 치이고 사내 정치에 휘둘리고 갑질도 모자라 을질까지 당해가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시 꽉 막힌 도로에 올라선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러고는 몇 시간 뒤면 또다시 오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갑함을 느끼죠. 당신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어릴 적 꿈이 기억나긴 하나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벌어들인 돈은 이미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도 세금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저 내 몸 하나 누일 곳을 찾고 싶은데 집값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달팽이 같은 이놈의 삶이 쓰라릴 뿐입니다. 아니, 이래서야 승부를 겨룰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무턱대고 링이 올라갔다가는 곧장 KO 될 게 뻔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선 나와 상대에 대한 분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나요? 달과 6펜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영국의 증권 중개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7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곧바로 그동안 남편과 교류하던 문학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설가 한 명을 소개받은 다음 그에게 남편을 찾아서 설득해 집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소설가가 바로 이 작품의 화자인 나입니다. 소설가는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를 만나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남은 평생을 그림에 바치기 위해 집을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죠. 소설가는 지금껏 그림을 배운 적도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남은 평생을 그림에 바치겠다고 하는 말에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설가는 그를 설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스트릭랜드는 지금 파리에서 화가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과 퇴약해진 몸 때문에 편치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때 마침 스트릭랜드의 작품 실력에 감동받은 스트로브라는 화가 지망생이 그의 어려운 사정을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 친구는 5년 전에 스트릭랜드를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소설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락방에서 곧 죽을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스트릭랜드를 발견해 스트로브의 집으로 데려가 간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브가 베푼 선의는 결국 자신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스트릭랜드가 무섭다며 집에 들이는 것을 반대했던 그의 아내가 어느새 스트릭랜드를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건강을 회복한 스트릭랜드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이기적인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관습이나 통념을 완전히 무시한 위약적인 모습으로 스트로브의 선의에 냉소를 보냈습니다. 결국 스트로브의 아내는 음독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스트릭랜드는 그녀의 죽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저 자신의 예술을 위한 모델일 뿐이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후 스트릭랜드는 예술에 대한 집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로 갔다가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거처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타라는 여성과 결혼해 자식까지 낳고 살기에 이릅니다. 이제 후반에 접어든 이야기는 타히티 섬으로 여행을 떠난 소설가가 그곳에서 한센병에 걸려 최후를 맞이하는 스트릭랜드를 목격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링랜드는 타히티 섬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작품을 창작합니다. 그중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그가 살던 오두막의 벽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스트링랜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오두막을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 작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야기는 이후 그의 작품들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달과 6펜스는 작가 윌리엄 서머신 몸이 유명 작가로 명성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1874년 프랑스 파리 주재 영국 주재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파리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8살, 10살 되던 해에 부모가 각각 세상을 떠나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목사인 숙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의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보다 문학에 더 흥미를 보이던 그는 1897년 자신의 의대 경험과 런던 빈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첫 작품 램버스의 라이자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1900년대에 들어 자신이 집필한 희곡이 극장에 상연되어 주목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자신의 청소년기를 다룬 자전적 작품 인간의 굴레와 달과 6펜스가 성공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출간 후 70년 넘게 주목받지 못하던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걸작으로 재평가받게 만들었고 출간 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는 등 대작가의 파워를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한편 그는 과자와 맥주, 면도날, 카탈리나 등의 걸작을 발표하며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서머십 몸은 지금까지도 대중성을 존중하는 쉬운 문장과 매력적인 어감으로 인간을 날카롭게 풍자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영문학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전의 고전 책의 일부를 제가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김규범.